네, 이번 시간에는 농약관리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식물보호 기사에서 이제 관련 법규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법은 농약관리법, 두 번째는 식물방역법, 이렇게 두 가지 법 중에 한 개 문제가 출제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자,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항은요, 주로 이 법의 목적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이게 무슨 법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정의, 농약의 정의, 천연식물 보호제의 정의, 이런 것들, 품목의 정의, 이런 것들을 묻는 이런 문항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그 해당 업무의 소관이 장관이냐, 청장이냐, 아니면 지자체장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이 방대한 양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사항, 포인트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농약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은 농약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약의 품질 향상과 그 다음 유통 질서의 확립, 그 다음에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과 생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법의 이름이 뭐냐? 농약관리법이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자, 정의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농약이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 예를 들면 이제 병해충이라 그러는데요. 이것들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우리는 농약이라고 한다. 첫 번째 이제 가번 항목이에요. 나번 항목에는 이것만이 농약이 아니고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약제도 농약이다. 그리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약제들도 농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농약의 정의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1의 2해를 보시면 그러면 천연식물 보호제란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정의는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이 천연식물 보호제다. 첫 번째 가 진균 또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 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을 우리는 천연식물 보호제라고 한다.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해서 제조한 농약, 이것도 천연식물 보호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천연식물 보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해서 만든 이러한 농약을 우리는 천연식물 보호제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의에는요, 또 품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품목이란 뭐냐? 품목이란 개별 유효 성분의 비율과 그 다음에 제제의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우리는 품목이라고 한다. 자, 농약 중에 개별 유효 성분 비율하고 제제의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뭐라고 합니까?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원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원제. 원제란 무엇이냐? 농약의 유효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 유효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원제라고 한다. 자, 이 3번의 이 항목을 보시면요. 또 다른 또 정의가 나오는데 농약 활용 기자재란 무엇이냐? 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해서
농작물이 병해충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 관리에 이용하는 자재를 우리는 농약 활용 기자재라고 하고요. 살균, 살충, 제초, 생장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이것들을 우리는 농약 활용 기자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이란 무엇이냐? 농약관리법에서의 제조업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 활용 기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은 농약관리법에서의 제조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원재업은요. 원재업은 국내에서 원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을 우리는 원재업이라고 하고요. 수입업은 농약 등 또는 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을 우리는 수입업이라고 합니다. 판매업은 제조업 및 수입업 이외에 농약을 판매하는 업을 우리는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방제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방제업은 농약을 사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우리는 방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의 부분에서도 시험이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농약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농약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천연식물 보호제에 대한 정의.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품목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원재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농약 활용 기자재에 대한 정의. 이러한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조의 2에 보시면 원재 및 우수 농약 등의 개발 보급 등.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농약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이거는 누가 그러면 주관을 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재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 보급하고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누가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뭘 해요? 원재 및 우수 농약의 개발 보급을 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장 영업의 등록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조 영업의 등록. 자, 어디에다가 영업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제조업하고요, 원재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하냐 하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자, 제조업, 농약의 제조업, 원재업, 수입업은 누구에게 해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약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업은 판매관리인을 지정해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 구청장이니까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한다. 판매업은 지자체 소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 3항에 보시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농약 등을 또 판매까지 하려는, 판매업까지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을 해서요, 1항의 전단에 따라 등록해야 된다. 1항의 전단이면 이 제조업, 원재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해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항의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니까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를 하려는 자도 판매관리인을 지정해서 등록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4항에 보시면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1항의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농약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 관리인을 지정해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 변경 등록에 관한 규정이죠. 자, 1항이나 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그러니까 이제 이 최초 신고할 때 제조, 원재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 맞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되고요. 이 경우 원재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특별하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나 유독물질이 해당하는 원재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의 등록을 정리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제조업, 원재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해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어디에 해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신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방제업 중에서 수출입 식물 방제업 또는 항공 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수출입 식물 방제업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요,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었죠. 이번엔 신고죠. 예, 신고는 수출입 식물 방제업 또는 항공 방제업을 신고할 때는 누구에게 합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한다. 이것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제조업, 원재업, 수입업은 농촌진흥청장, 판매업은 지자체장, 그 다음에 영업의 신고로 방제업 중에서 수출입 식물 방제업 또는 항공 방제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처분의 효과 넘어가고요. 그 다음 폐업의 신고 한번 볼까요?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 식물 방제업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폐업 신고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해야겠죠. 자, 방제업은 식품부 장관이다. 그 다음 제조업자, 원재업자, 수입업자는 누구에게 해요? 농촌진흥청장에게 폐업을 신고한다. 또 판매업자는 그러면 누구에게 신고해요? 예, 지자체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등록의 취소 한번 보겠습니다. 7조. 자, 농촌진흥청장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농촌진흥청장은 뭘 관할하죠? 제조, 원재, 수입업자의 등록을 관할하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항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러한 항목들이 해당하면 영업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등록의 취소. 자, 똑같이 이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2023년도 10월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된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2024년도 10월에 개정된 내용들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7조가 있었지만 뒤에 또 7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바뀐 내용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앞에서 읽었던 등록의 취소 내용과 같은데요.
추가되는 내용이 이제 이러한 빨간색의 내용들입니다. 제14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이 제조, 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도 등록의 취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다시 한번 법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최신 내용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내용이 쭉 있고요. 농약의 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8조 국내 제조 품목의 등록.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누구에게 한다 그랬죠?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해요.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을 받아서 단순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등록 사유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 제4의 1항에 따라서 지정된 시험 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를 해서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하는데, 하기 전에 이 시험 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이 약효나 약해, 독성, 잔류성에 관한 이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천연식물보호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등은 시험 성적서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조 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 신청인의 성명, 농약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이 쭉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조의 2항을 보겠습니다. 수출 농약의 등록. 자, 수출하는 농약을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고요.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해서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농약도 누구 소관이에요? 농촌진흥청장이 됩니다. 이 경우에 품목 등록 및 그 품목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 있는 8조의 2항과 9조부터 14조까지 또는 14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 농촌진흥청장은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는 경우 국내에서 제조해서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험 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 9조는 이제 품목 등록 신청 서류 등의 검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0조는 품목 등록증의 발급. 품목 등록증도 누가 해요? 농촌진흥청장이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농약의 품목을 등록을 해요. 그러면 8조 1항에 따른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이 나오는데 유효기간은 얼마다? 10년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농약의 품목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얼마 전까지?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재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재등록을 하려면 얼마 전까지 해야 돼요? 6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이제 앞에서 보신 내용 중에 조금 바뀐 내용인데, 이 큰 부분은 바뀐 게 없죠. 보시면 유효기간 10년, 그 다음에 재등록은 6개월 전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 이 빨간 글씨 부분이 제조업자가 이 항에 따라서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험 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하나 넣은 거고요.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14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 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단서 조항을 일부 추가해서 2023년도에 새로 고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3조에 보시면 신청에 의한 품목 변경 등록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4조에는 직권에 의한 품목 등록의 취소 등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14조 위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빨간 글씨로 14조잖아요. 2023년도 10월에 바뀌어서 개정된 내용의 일부를 빨간 글씨로 다시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조 2 넘어가고요. 14조 2에 또 내용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요. 네, 원재 등록.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재업자가 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된다. 앞에서 이미 학습은 했었죠. 자, 관할은 농촌진흥청장이에요. 제1항에 따라 원재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 4의 1항에 따라서 지정된 시험 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재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서 원재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네, 그래서 원재 등록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수입 농약 등의 등록.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라고 할 때 농약의 품목이나 원재의 종류별로 수입도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농약 활용 기자재의 등록. 자, 그러면 농약 활용 기자재의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 활용 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이죠. 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적은 신청서에 제17조 4의 1항에 따라서 시험 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 활용 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서 농약 활용 기자재의 시험용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농약 활용 기자재의 등록도 소관이 어디다? 농촌진흥청장이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제품 등록의 유효기간. 마찬가지로 농약 활용 기자재도 제품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하면 된다. 앞에서 보신 농약 제조의 유효기간과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시험 연구기관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약의 수급 조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 이번에는 이제 농약의 수급 조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조업자, 원재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 질서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
자, 그 다음 20조 농약 등의 원재 표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 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 등의 명칭, 유효 성분의 함유량, 그 다음에 적용 대상 병 해충명, 그 다음에 약효 보증 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재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재를 판매하려면 원재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기타 사항들을 표시해야 되고요.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 등의 가격을 표시해야 됩니다. 판매업자는 가격을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 21조 제조, 수입, 보관, 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규정입니다. 자, 제조업자, 원재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 등 또는 원재를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23조 농약 등의 안전 사용 기준인데요. 먼저 이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교육해야 되는 주체가 여기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누구한테 교육을 하냐면 수출입 식물 방제업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요, 그 밖에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1항의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식물 방제업자는 농림식품부 장관이 하고, 그 나머지는 농촌진흥청장하고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제3조 3항에 따른 판매 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 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 농약 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누가 하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다. 이런 규정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이 강화된 부분이 이제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10월에 바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농약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들을 밑에서 지금 언급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렇다고 뭐 출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어 보여요. 근데 2023년도에 주로 개정된 내용이 이 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조금 더 조정위원회를 구체화했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조정위원회 구성 내용들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회피 기피 부분, 그 다음 분쟁 조정의 절차 및 효력,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강이 돼서 새로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그 다음 25조에 보시면 농약 등 원재의 관리에 관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 식물 방제업자 등에게 농약 등 또는 원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소관 부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8조 수수료 조항, 청문 쭉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우리 시험에 출제될 만한 이런 내용들은 뭐 없어 보이고요. 이제 6장의 벌칙은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6장의 벌칙. 자, 31조의 3에 보면 벌칙 내용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31조 1항의 전단 또는 제2항의 전단을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 2번 제7조 1항 및 제2호 쭉 내용이 있고요. 이런 행위를 해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도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 다음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네요. 그래서 위해를 가한 자들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최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32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요 32조 벌칙의 부분에 이제 변경된 조항이 2023년도 10월에 있었죠. 네, 그 내용들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5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칙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첫 번째는 제3조 2항 1의 전단을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 식물 방제업을 한 자, 그러니까 신고 없이 한 자. 그 다음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그 다음 안전사용 기준과 다르게 농약 등을 사용을 추천하거나 판매한 자. 그 다음에 23조 5항을 위반해서 농약 등을 사용한 자 등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 자, 벌칙과 과태료 봤고요. 그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 100만 원, 가장 이제 경미한 정도 수준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도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업무에 대한 관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농약관리법에 대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